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참 모호해요. 이 해설 강의의 대상이. 이걸 정작 치른 수험생들이 굳이 볼까요? 아마 앞으로를 준비하는 예비 수험생들이나 아니면 지금 수험생이 된 상태에서 과거의 기출문제를 좀 더 반복해서 심화해서 보고 싶은 친구들이 볼 겁니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해설을 하냐에 따라 선생님은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봐. 달라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걸 기존에 올해 시험을 봤던 친구들이 본다면 이 문제에 대한 꼼꼼한 해설만 중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예비 수험생들이 보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공부의 방향을 잡고 싶은 친구들이 본다면 6월달, 9월달 혹은 그 이전의 기출문제들과 관련해서 변동된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 교과서가 바뀌니까 어찌됐건 과목단 차이는 있지만 한지도 바뀌니까 그것과 관련한 이슈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결론을 먼저 말하고 들어갈게요. 총평을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말하고 갑니다. 첫 번째, 교과서 바뀌는 이슈. 그냥 이 시험지 풀어도 바뀐 교과서랑 동일하다. 됐지? 첫 번째? 그러니까 단원만 바뀌었을 뿐이야.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야. 옷을 입는데 옷들이 먹져 있고 아래 있냐, 아래 있고 위에 있냐,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상관없잖아, 그치? 나중에 그냥 결과가 입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단원이 약간의 변동이 생겼어요. 그러나 큰 대세의 지장은 없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 해설 꾸준히 들으시고 기존의 컬이나 이런 것들, 기출문제들 쭉 확인하시라. 상관없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들과 경향성은 어떻게 됐냐? 올해 6월달, 9월달에 약간씩 문제들이 변동되고 있었어요. 근데 수능은 최근에 근래에 들어서 한국지리 기준으로 만점이 1컷이 될 것 같은데 그 컷 자체는 만점이니까 조금 뭐 너무 쉬웠던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가장 잘 낸 시험 중에 하나예요. 가장 잘 낸 시험 중에 하나면서 6월달, 9월달에 비해서 문제를 바꿔가는 기존의 기출문제들과 경향을 좀 바꿔가면서도 기존에 있던 기출들을 잘 믹스를 해놓은. 그러니까 6월달, 9월달은 뭔가 바꾸려고 하는 것만 조금 치우쳐서 문제의 완성도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수능은 완성도도 잡으면서 변화의 경향 역시도 뚜렷하게 보여주는 둘 다 1타 2피 했던 시험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 선생님 뭐 웬만하면 수능 해설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해야 됩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마디로 줄일게요. 바뀐 교과서에 대비해서 지역지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9월 때부터 계속 그래왔어요. 지역지리. 알겠지, 얘들아?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문항으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자. 1번 문제, 영역과 관련한 문제인데 나오던 거예요. 바다와 관련한 이야기가 있죠? 바다와 관련한 이야기는 영해, 때로는 여기에 배타적 경제 수역 이런 이슈가 더해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기준선, 기선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 거리의 문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어떤 행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행위의 가능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될 거야. 그치?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곧바로 선지를 들어가서 선지에서 보면서 할게요. A가 보면 아예 영해선을 벗어났죠. 참고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건 기선이라는 건 영해의 시작점을 말하고 영해선이라는 건 영해가 끝나는 지점을 말합니다. 동어 반복이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게 되면 선지로 들어가서 보면 갑이 A에서 외국배가 다닐 수 있대. 그치, 영해를 벗어나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끽해야 우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 정도야. 확정도 안 됐지만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는 물고기만 안 잡고 자원만 탐사 안 하면 지나가는 건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갑은 어떻습니까?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잘못된 겁니다. 을은요, B에서 간척을 하면 이것도 기존에 많이 나오던 것들, 많이는 아니어도 어려운 개념으로 하던 것들이고 선생님 개념 교재에도 그대로 있는 건데 여기에서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직선기선 안쪽의 바다예요. 자, 여기 딱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바다인 거잖아. 섬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을 때 여기에서부터 직선기선을 잡아서 12L이 빗금친 이만큼이 영해가 되는 거야. 근데 간척은 어디서 이루어진 거야? 이 안쪽에서 지금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영해 자체는 변동이 없다. 바다가 줄었는데 그건 누가 준 거냐? 내수가 줄었다. 직선기선 안쪽에 바다가 줄었다. 라는 겁니다. 좋은 거고. 병 같은 경우는 C가 어디 쪽이냐면 부산 앞바다, 대한해협 쪽. 대한해협 쪽 보통 이거보다 난이도 좀 더 높일 선지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했네. 12L이 아니라 3L이.
직선기선은 맞지. 보통은 3L이 숫자 맞게 주고 직선기선이 아니라 통상 이렇게 해서 오답으로 가는 편인데 얘는 그냥 노멀하게 갔고요. 정, 이것도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준선을 따질 적에 이것이 직선기선이다 아니면 통상기선이다 이것의 문제도 있지만 물 높이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것에 따라서 조위선, 조류가 위치한 선의 이슈도 있는데 가장 낮게 내려왔을 때 기준으로 한다는 거지. 근데 이게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거 밀물썰물과 관련된 거니까 밀물썰물이 있는 황남해 쪽에만 해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황남해든 동해든 모두 다 얘는 적용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가 동해안인데 최저조위선 얘기하니까 밀물썰물 없잖아요 라고 나온 사람들은 안녕이야. 이미 그것 때문에 간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뻔해 보이는 문제지만 기존에 있었던 변별력이 큰 선지들을 가지고 장난을 쳤고요. 무는요 요새 뭐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독도 주변이 우리나라 영해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 사이에 한일 중간 수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도 주변의 바다를 우리 영해로 인정한다면 당연히 일본이 여기서 할 필요가 없죠. 우리 건데. 근데 이 독도 주변의 바다를 영해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한일 중간 수역에 들어갔다라고만 본다면 일본도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하지만 일본과 사이 안 좋잖아. 우리가 일본 입장 고려할 필요 없잖아. 한국지리 하고 있어, 일본지리 하고 있어. 한국지리. 그러니까 그냥 독도 주변은 우리나라 영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그런 좀 선생님이 좀 꼼꼼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 좋은 문제다. 야 역대급 문제예요. 1번부터. 자 2번 문제는요. 뭐 모르겠어요. 그냥 경향을 말씀드릴게요. 6월달, 9월달 계속 지형학 문제가 조금 선생님이 지형을 전공해서 그런지 덜커덕 거렸어요. 그거에 비하면 자료들만 놓고 봤을 때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선지에서 몇 가지가 조금 왜 이렇게까지? 라는 거에서 좀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간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이의제기나 문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선지들을 내는 것이 과연 지형적인 요소를 가지고 고등학교 수준의 학생들의 평가의 시험으로서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저도 퀘스천 마크는 달려요. 뭐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이상함을 안 느꼈을 것 같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거 완경사 있죠? 급경사 있죠? 가면서 고도 여기 숫자 보니까 떨어지고 있네요. 분지 되겠죠. 단면도까지 친절하게 줬죠. 주변 산지는 편마암, 변성암, 가운데 낮은 부분은 중생대 관입작용으로 만들어진 화강암. 자, 기존에 많이 안 다루다가 여기서 다룬 건 디귿. 하천 주변에 뭐가 있다? 충적층, 충적층이 있다. 얘들아, 침식분지잖냐? 깎여서 만들어진 거야. 깎여서 만들어진 건데 여기에 쌓여서 만들어진 애가 있대. 그게 애들 머릿속에 매치가 안 되는 거야. 그걸 매치를 해줘야 되는 거지. 알겠지? 그걸 매치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깎여서 큰 틀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만들어진 거다. 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수업할 적에 손바닥을 침식분지라고 생각한다면 이 안에 손금이나 이런 게 하천이고 그 주변에 충분히 작은 이런 지형이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억하겠습니다. 편마암, 변성암 맞죠? 리은 갑니다. 고위평탄면 아니고요. 고위평탄면은 완경사가 있고 급경사가 있을 적에 이쪽으로 가면서 고도가 증가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고요. 디귿은요. 풍화 침식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다. 밑줄 치고 이거 중요하고 어려운 선지. 왜? 얘가 시원생 될 거고 얘가 중생 될 거야. 누가 젊은 녀석이야? 이 녀석이 젊은 녀석이지. 그러니까 얘가 더 튼튼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다. 뭐다? 얘가 높은 데 있으니까 얘가 더 단단한 경암이다. 얘가 무슨 암이다? 연암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경암, 연암 이렇게. 오케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급경사 부분이 경암, 완경사 부분이 연암. 그래서 안 되면 급경, 완연 이렇게라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선지고요. 조금 리을 선지가 그래요. 리을 선지가 조금 그런데 이거는 확실한 오답으로 갑시다.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나온 해설지에서 뭐 디귿에서는 논농사를 하지만 니은에서는 반농사를 한다. 저는 이것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선생님 경기도 이천 살고 이천이 분지기 때문에 선생님은 다 눈으로 본 거야. 근데 내 경험이라고 해서 그걸 일반에서 너희들한테 지식으로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럼 이거는 뭐냐? 글쎄 나도 뭐 내부 토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한 오답이 있는 거야. 누가? 여기에서 보면 디귿이 충족층이야. 니은은 충족층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니은과 디귿의 충족층이 넓게 발달한다. 여기에서 이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은 공식적인 해설지를 확인을 해봤어요. 어디에 포커스를 뒀을지. 니은에선 반농사를 한대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니은하고 디귿에서 충족층은 디귿에만 있다. 따라서 니은은 없다. 그것을 가지고 지워주면 그게 조금 더 교과 과정에 부합하는 설명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 좋아요, 문제. 좋아요, 문제. 정말 좋습니다. 뭐 이거는 굳이 실현이 안 된 거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문제 너무 완성도도 좋고 그래서 예, 검토하신 분들, 출제하신 분 말고 출제하신 분들 어차피 그럴 리가 없으니까 검토하신 분들 팀장이 누구고 그 멤버가 누군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도 관심 안 가졌는데 그리고 딱 문제 보고 나니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이 누군지 알았어. 그분을 대성 모의고사에 섭외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안 하신 것 같대요. 안 하실 것 같다는데 그 정도로 진짜 이번 수능 문제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건 되게 크다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성 하게 되면 못 들어가세요. 수능이나 이런 거 검토할 수는 있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그런 장벽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계속 들어가서 문제를 이렇게 좀 더 고등학생들이 풀만한 문제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좋은 건 좋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 해요. 근데 진짜 이번 수능 문제는 좋아요. 일부 선지들이 덜컥덜컥 걸리지만 전체의 큰 대세에 영향을 안 줍니다. 자, 3번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 학생들이 이슈로 갖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원자력이 있을 적에 이것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경북의 울진과 월성 두 개네. 월성은 경주라는 곳에 있어. 그리고 고리 부산에 있고요. 그리고 영광 전남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학생들이 갖고 있었던 궁금한 이슈는 EBS에 이 부산의 고리 원전에 울산 신고리 원전이 하나 돌아가면서 울산이 통계에 잡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떡하냐? 이게 학생들은 궁금함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큰 대세에 지장이 없어요. 울산이 들어가더라도 4개가 있는 지역이 원자력이 될 텐데 여기에 4개 있는 지역 하나 둘 셋 넷 있네 라고 하면 안 되지. 기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4개가 아니지.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여기 기타가 있으니까 4개가 아니지. 맥스로 따져도 4개 있는 지역도 없고 3개인 지역이 딱 얘가 있으니까 얘가 원자력이 되는 거고 경북 부산 끝났으니까 A는 전남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제주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풍력 되는 거고 이 녀석 수력 되는 거고 이렇게 그냥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주하고 강원이 순위가 바뀌었어요. 기존에 있었던 자료에서는 강원이 높았고 제주가 작았는데 어차피 전반적인 조합으로 풀 때 상관은 없지만 제주가 1등으로 올라간 건 특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EBS에서도 이제 한지 강의하거든. EBS에서도 하는데 EBS 교재는 수능 전에 만들어야 됐어. 근데 기존에 나왔던 자료들에서는 풍력 같은 경우 제주보다 강원이 좀 더 컸거든요. 그래서 EBS에서 나온 교재에서는 예, 제가 강원이 제주보다 크다고 부등을 해놨어요. 근데 숫자가 되게 줄어들고 있는 거는 봤었는데 이번에 완전 수능에서 나온 건 역전돼 버렸죠, 순서가.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기출에서 디테일한 순위나 이런 것들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야. 하지만 전체적인 조합은 갑자기 꽝 하고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안타깝게 울산이 있어 없어 이거 가지고 고민한 사람은 설마 틀지는 않았겠지만 시간을 많이 보낸 거지. 근데 쿨하게 그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맨날 질문이 울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였거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소거법으로 자료들을 하나하나 그리고 선지들을 하나하나 지어가다 보면 출제 의도까지 설령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디테일과 조금의 자료의 차이가 있어도 출제 의도까지도 우리는 읽을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바뀐 통계를 외우고 싶니? 출제 의도를 읽고 싶니? 콜라. 당연히 출제 의도지. 뭐하러 죽어라 새 빠지게 외우고 출제 의도 못 읽고 그러해? 아니 그건 아닌 거지. 그치?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질이 나중에 가면 반드시 선생님 이런 자료 바뀌었다는데 어떻게 해요? 전혀 신경 쓰지 마. I don't care, you don't care. Nobody care 해도 돼. 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것은 출제 의도를 통해서 충분히 선지나 자료 속에 파악이 될 거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야.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선지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선생님은 문제풀이를 나중에 할 때도요. 자료를 중심으로 많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거 알아. 근데 그런 거는 강의를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해줄 수도 물론 있고 내년에 좀 더 해주겠지만 강의를 통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테스트나 미니 테스트나 아니면 선지 OX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관심 갖고 하면 다 해결이 돼요. 응? 다 해결이 됩니다.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선생님 강의를 듣는 사람 숫자보다 교재가 되게 많이 팔려요. 근데 학생들이 시험을 잘 봤어요. 이상하잖아. 강의를 덜 들은 것 같은데 왜 시험을 잘 봤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근데 선생님이 추구했던 방식이 그거야 기본적으로. 강의는 최소화시키고 교재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좀 더 많이 자료를 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거니까
강의 자체에 대한 만족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거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실력을 쌓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선지는 해봐. 내가 이것도 못해 이게 아니야. 해보는 거야. 어렵지 않아. 조금만 관심 갖고 하면 돼. 높다 낮다 상대 비교니까. 선생님 그런 거 말실수로 오히려 틀릴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 실수하지 말고 집중해서 해봐. 해보고 모르겠는 거 게시판으로 질문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가죠.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와지 표시가 있으면서 이걸 고르라는 건데 여기에서 누가 기생화산이고 누가 카르스트냐 이런 표시가 있으면 요게 저하등고선 와지인데 카르스트 지역에 돌리내거나 아니면 기생화산 오름의 분화구거든요. 근데 그 중에 누구냐라는 걸 구분할 때 제일 쉽게 구분하는 건 왼쪽에 하천이 존재해요. 얘들아, 제주도는 얘는 거의 100% 건천. 그러나 얘는 건천도 있지만 건천이 아닌 녀석도 있어. 또 녀석이라 쓸 뻔했다. 야씨. 여기 하천이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기생화산이 될 수 없는 거야.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카르스트 돌리네. 그럼 얘가 기생화산 오름 이렇게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1번 선지 현무암질 용암. 현무암은 화산 이게 아니라 오른쪽. 그 다음에 2번 선지 뒤에는 석회암. 석회암은 카르스트에 대한 이야기 완전 반대로 했지. 정답은 몇 번? 5번 이런 식으로 해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1번하고 2번 읽으면 설마 1번, 2번으로 틀린 사람은 없겠지만 항상 그런 거 관심을 가지라고. 만약 자료가 너무 어렵게 느껴져 너희가. 선생님이 뭐 이렇게 단순하게 말했지만 난 이거 캐치가 안 됐단 말이야. 그럼 포기할 거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자료에서 정확히 이게 누가 카르스트고 누가 기생인지 몰랐어도 이런 기호를 쓰면 카르스트 아니면 기생이었어. 이 구도만 출제 유형만 알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카르스트고 둘 중에 하나가 기생이사냐? 그럼 1번 선지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B를 현무암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1번 선지는 지금 왼쪽을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 화산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 1번 선지는 오른쪽 자료를 카르스트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이제 2번 선지를 보게 되면 뒤에서 석회암이 풍화된 그 석회암 풍화토가 나타난다. 그 얘기는 D를 카르스트라고 하고 그 D가 있는 오른쪽을 왼쪽을 화산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1번하고 2번은 결국은 B하고 D에서 똑같은 상황을 상정하고 선지를 구성했다는 거지. 왼쪽이 화산이고 오른쪽이 카르스트. 그럼 답이 두 개가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케이스고 그렇다면 왼쪽이 카르스트고 오른쪽이 화산 지형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맞는 경우의 수를 따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가 두 개일 때. 뭔 말이야? 하나가 카르스트면 하나가 기생. 그런 식으로 경우가 두 개일 적에는 이렇게 선지를 통해서 의도를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연습이 돼야 돼요. 난 이 주제 알았는데 그러고 넘어가면 자기가 모르는 주제에서 연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 내용도 모르는데 그 연습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야. 와닿는 것 같지 않지만 1년을 길게 보고 여러분들이 저는 예비 수험생을 지금 기준으로 해설하고 있다고 했어요. 1년을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공부를 할 적에는 문제의 큰 틀을 먼저 이해를 하고 거기에서 내는 출제 의도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지 디테일한 지식 하나하나를 어떻게 외울 것이냐에만 집착을 하면 그거 벗어나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낯선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 속에 기본적인 암기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풀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추상적이죠. 알아요. 저도 밥 벌어먹고 살려면 자극적으로 암기만 시키면 돼요. 그럼 오우 선생님이 알려준 거 다 나왔어 막 이러고. 근데 얘들아 그거는 만점을 위한 공부가 아니야. 안타깝게. 선생님이 대성까지 와서 대성에 있는 아이들을 상대로 가르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야. 그것도 잘해야 되지만 더 나가서 내 제자들은 이번 문자 많이 왔듯이 만점 받았으면 좋겠어. 만점 받았으면 좋겠고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물고기 자체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워야 돼. 명심해. 자, 5번. 이거 뭐 암기지 뭐 이거. 대나무 딱 보는 순간 그냥 담양 가는 거지. 위치 특강 선생님이 마지막에 오죽하면 독점 모의고사 공식적인 커리큘럼 끝난 다음에 3시간 특강을 해줬겠니? 그리고 수특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했겠니? 그때 선생님이 그랬잖아. 지역질이 중요할 거라고. 그래서 지역질이 난이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 얘기했고 그게 여기에 나온 거 아니야. 여러 개 지역 동시에 찍어놓고 관련된 특성 묻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거 나온 겁니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항상 모서리를 중심으로 먼저 외우고 붙은 지역까지 하는 거는 그 이후에 가는 겁니다. 이건 위치 특강 통해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 장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이거 문제는요, 도시단원 문제가 전반적으로 최근에 킬러 문제가 많은데, 낼 수 있는 지역이에요. 용인이고, 화성이고, 평택이기는 한데, 낼 수 있는 지역이기는 한데, 조금 뭔가, 그러니까 난이도를 두려고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 좀 아쉬움은 남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뒤쪽에 선지에도 나오는데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의 개념이 있어.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이 먼저 서울에 가까운 경기도 지역이 먼저 개발되고 먼저 나중에 개발됐다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젠장 다 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그런 좀 일반화된 것에서 그것만으로 내야 된다는 건 아니야. 일반화된 것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다는 거죠. 자, 어찌됐건 여기에서 보면요. 다가 딱 보더라도 서울로의 통근율이 엄청 높으니까 제일 가깝고 자족 기능이 부족한, 자족 기능이 부족한 그런 신도시, 배드타운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 화성 같은 경우는 어마무지하게 제조업이 경기도 안에서 발달한 지역이라서 자족 기능이 나름 충분하죠. 하지만 용인은 아니죠. 선생님, 그럼 얘는 왜 안 따져요? 서울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경기도 지역은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멀어서 통근을 하기가 어렵단다.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나 이런 것들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 오케이? 그런 면에서 얘가 A로 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봤을 때 제조업 종사자가 가가 크니까 이걸로 화성, 경기도에서는 화성이 제조업이 제일 발달했다. 그걸로 화성 이렇게 가주면서 가가 B로 가주셔야죠. 그렇게 해주면 정답은 되는 겁니다. 화성이 워낙 중요해서 그렇기는 한데 조금 다른 지역도 섞었으면 어땠을까? 좀 더 가까운 지역? 너무 뻔해 보였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그래도 좋아요. 문제 이 정도면. 자, 7번 문제. 7번 문제는 산업구조와 취업자 수를 준 문제인데요.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지역들이 지금 누굽니까? 대전, 그 다음에 경북, 그 다음에 여기 울산, 그리고 제주. 화면에서 보기엔 색깔이 잘 안 보일 테니까 선생님이 시험지 확실하게 체크해 볼게. 대전, 경북, 울산, 제주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산업구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살펴본 거는 얘가 2차가 1등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제주가 2차가 꼴찌다. 저는 제주를 할 때 1차, 3차는 좀 여러 가지 따질 것들이 있기 때문에 2차가 꼴찌다. 이런 걸로 해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대전하고 경북은 하나는 광역시고 하나는 도지역이니까 1차가 누가 더 큰지 이런 것들로 구분이 되겠지. 근데 여기 한 가지 힌트가 더 있는데 그 힌트가 누구냐면 취업자 수야. 기본적으로 일을 어디에서 많이 하느냐 이것은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지역의 인구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나가 원이 가장 작으니까 제주가 되는 거예요. 제주가 되는 거고 그리고 라가 3차가 가장 큽니다. 1차가 가장 적으면서. 그죠? 그런데 약간 좀 불안하다. 선생님은 라를 그거를 딱 보고 대전이겠네 갔는데 그게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얘를 1번으로 하고 얘를 2번째로 가셔도 상관없어요. 왜? 취업자가 1차 쪽에 많으면서 인구수가 많다는 얘기잖아. 여기서 유일하게 200만대를 보일 수 있는 지역. 그 지역이 바로 경북이죠. 그래서 얘가 가로 가주셔도 됩니다. 그럼 얘를 1번으로 하고 얘를 2번으로 하면 두 개는 결국은 3차를 가지고 구분하면 원 크기는 비슷한 느낌이니까 3차를 가지고 구분을 하게 되면 라가 더 크니까 얘가 라 가고 얘가 남아있는 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다가 1차, 3차 더한 게 지금 제일 작죠. 그러니까 2차가 제일 크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가는 것도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2차를 중심으로 봤던 것들, 거기에다가 취업자 수의 인구수가 영향을 끼친다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활용을 해주시면 좀 더 확신을 갖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1번. 가 누구야? 경북이. 제조업 출하액이 라 누구야? 대전보다 적대. 얘들아, 경북이 몇 번째예요? 이것까지 외우지 않는다 치더라도 제조업의 경우 울산처럼 독특한 지역이 아니면 공장이 대도시로 들어가기는 어렵단 말이야. 그리고 제조업이 발달하게 되면 에너지 소비가 진짜 많은데 대전은 어디 순위 안에도 못 들어가지만 경북은 우리나라에서 넘버 3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지역이야. 택도 없고요. 그러니까 1번은. 자, 2번은요. 나는 제주는 지역 내 총 발전 연중 화력 발전이 비중이 가보다 높다라고 되는데 가는 원자력이 1등인데죠. 근데 제주는요. 수력은 약간 있지만 거의 없고요. 원자력은 100% 없어요. 그럼 나머지 다 뭐예요? 화력. 그럼 애들이 그래요. 선생님 화력? 화력이면 석탄 쓴다고요? 석탄 아니고 석유를 많이 써. 석유를.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요. 울산이 전국의 1등이고요. 4번은요. 다가 울산이니까 광역시가 맞는데 라는 대전이니까 라도 역시 광역시입니다. 그리고 5번은요. 전문 사업체 수는 생산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생산자 서비스업은 제주와 같은 지역에서 제일 많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대전광역시가 더 많죠. 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밑줄은 쳐놔 지금은. 전문 5번 선지 전문 서비스 업체 수 말을 왜 이래? 전문 서비스 업체 수 이렇게 돼 있어. 숫자야. 뭐냐? 비중이 아니라 양을 나타내고 있다고. 응? 응. 비중이 아니라 양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그 지역의 생산자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게 많아야 되지만 그 두 개가 비중적으로 비슷하게 많을 적에는 인구가 많은 지역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맥락을 행간을 깔아두고 말씀을 드린 건데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5번 선지 하나 좀 찝찝해도 정답 고르는데 지장은 없어야 한다. 수능 때는 그게 좋은 거야. 평가원 때는 모르면 그것도 체크해놓고 공부해야 돼.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근데 수능 때는 상관이 있냐? 없지. 다시 안 볼 건데. 다시 시작할 거야. 문제 풀면서 그런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제껴줘 그런 거. 대신 선생님은 예비 수험생들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5번은 나중에 이제 뭔가 개념을 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과거 기출을 많이 푸는 과정에서는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만 말하면 찝찝한가? 이게 간단하게만 말할게. 과거 기출을 풀다 보면 제주도에 생산자 서비스업이 많다라는 문제가 있어. 근데 그것은 비중이야. 막 옛날에 다음 카카오가 글로 옮겨가고 그랬거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비중이고 여기서는 업체 수니까 어떤 경우에도 제주도가 1등을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살펴보고요. 8번 위치 특강 외우면 되는 거지. 1일차 같은 경우는 한 지역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A하고 C 다 되는 거야. 안동 하회마을하고 경주의 양동마을 모두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2일차가 딱 꼭 집어서 대구 아래에 있는 창녕 되는 거고요. 3일차 남강 유등축제 그렇게 막 중요하게 다뤘던 것 같진 않지만 아무튼 여기에 뭐 혁신도시까지 얘기도 나오는데 진주 쪽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두 개가 확실해지면 정답을 고르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이 유등축제를 과연 학생들이 얼마나 소화했을지 그게 조금 관건이 되겠네요. 그게 조금 관건이 되겠습니다. A하고 C는 이것만으로 결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9번 문제. 9번 문제. 이제 반 지나가기 전인데 잔소리 같은 얘기를 하자면 뭐 공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떠나서 물론 지리라는 과목이 암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암기에 대한 학습도 많이 필요하다, 외워야 된다라는 말을 하지만 외우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기출을 풀면서 너희가 느꼈으면 좋겠어. 근데 그건 있어. 뭐냐? 기출만 풀어서는 그게 덜 느껴져. 왠 줄 아니? 선생님들이 이미 기출이란 건 나왔던 문제잖아. 그 나왔던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외워야 될 암기 사항들을 정리를 해준 거거든. 그러다 보면 그거를 외우고 곧바로 그게 적용되는 게 나오니까 내 실력 자체가 완전 업되었다, 업그레이드 되었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 착시를 가질 수가 있다고. 근데 계속 말하지만 어느 수준 이상이 가고 1등급을 사탐에서 원하면 만점이나 많이 틀려도 2, 3점짜리 하나 틀려야 1등급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진짜 빡센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단순 암기에서 머물면 안 되고 사탐이 물론 암기를 적용하는 과목이니까 풀이법이 수학처럼 다양할 수는 없어. 발상하는 거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조금 더 자기만의 확실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나는 이렇게 계속 풀었어 라는 자기만의 그 루틴에 해당하는 문제풀이는 필요해요. 그래야 거기에서 좀 삐껴나는 게 나와도 일반화를 시켜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암기로만 접근하지 말아라. 그게 더 큰 공부를 위해서는 나중에 장애가 된다. 다 외울 거야? 안 돼 그게. 자,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위치에 대한 것과 공업을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위치가 강조되는 거예요. 가 뭡니까? 예, 해양박람회 얘기 나오고 서귀과학단지 나오죠? 여수 쪽 얘기가 되겠고요. 나 누굽니까? 100만 넘었다. 근데 광역시가 됐다는 얘기는 없죠. 기계 발달했다고 하고 창원입니다. 다 누굽니까?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소 얘기하고 있네요. 예, 주어진 지역 중에 울산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선생님이 체크해 보니까 다가 여기로 들어가야 되고요. 나가 창원 쪽으로 가야 되고 가가 여기니까 남은 지역은 광주광역시 하나고 광주는 자동차와 전기전자 이게 발달해 있죠. 따라서 자동차와 전기전자가 발달한 지역을 골라주게 되면 정답은
1번. 이렇게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뭐 전기장비라고 해서 전자로 딱 와닿지는 않겠지만 큰 대세의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10번 문제. 선생님이 이거는 9월달 끝나고 나서도 얘기했던 거고요. 선생님이 3시간 특강에서도 요 유형 잘 봐야 된다라고 했던 건데 기후 문제조차도 이렇게 위치로 내는 거예요. 강원도청 안 어려워. 호반의 도시 안 어려워. 다 했던 거야. 춘천 그다음에 동계올림픽 근데 고랭지 농업회 때 대관령이 있는 평창 다 우리나라 수위 도시의 중앙정부 기관이 있대 대기업의 본사 등 이런 게 많대. 뭐 서울에 대한 설명까지 나오네. 칼데라 분지, 이중화산 누구에 대한 거야? 울릉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요렇게 춘천, 대관령, 서울, 울릉도가 나왔어. 아이, 옆에다 써놓을 걸. 앞자만 딸게. 평창, 서울, 울릉도. 위치를 쭉 떠올릴 적에 대충 감을 잡아야 되는 건 이렇게 남한이 있으면 같은 위도대의 서울부터 그 다음에 높은 고도가 있는 평창 대관령 그리고 내륙 한가운데 있는 춘천 그리고 동해바다 한가운데 있는 울릉도까지 동의도상에서 문제를 냈다라는 거 눈치를 채실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바탕으로 이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이거 역시도 선생님이 강조했던 자료예요. 뭐예요? 죄다 강조했대지. 야, 1년 내내 같이 수업하는데 어떻게 강조를 안 하냐. 강조하지. 여기서 보시게 되면 뺑값 문제입니다. 뺑값 문제 잘 봐야 된댔어. 뺑값은 항상 정의를 보라고 했는데 뒤에 있는 강릉이 중요하고 평균이 중요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해당 지역, 기호에 해당하는 A, B, C, D 가나다라에 해당하는 지역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를 모르겠어. 이런 경우 앞에 있고 그러면 음수, 마이너스 기호가 안 붙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와 자료의 순서가 동일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와 자료의 순서가 동일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여기에서 연강수가 얘가 1등이란 얘기고 얘가 대관령 평창님이 되시면 돼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것도 암기 안 되면 안 돼. 강수는 암기야. 이거는 내가 이유를 설명할 이유가 없어. 왜냐면 암기니까. 물론 개념할 땐 설명해 주지.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는 강수는 암기구나라는 걸 몸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B를 먼저 누구로? 나로 연결을 합니다. 보세요. 선생님 다 그냥 안 갖다 헤딩하잖아. 왜? 내가 이거 기호를 지역을 이 자료를 보고 지역 연결한 건 너희도 잘할걸? 근데 뭐로 그렇게 해? 여기서 한 다음에 이거 D까지 하게 되면 우린 가하고 다만 구분하면 되는 건데 소구법으로 가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결국은 라가 D가 됐다는 얘기는 라가 울릉도라는 거 구했다는 얘기고 남아있는 게 누가 서울이고 누가 춘천이냐의 얘기인데 자, 서울과 춘천을 연강수로 암기가 충분한 사람들은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선생님이 가르친 방식에 의하면 그건 못해. 왜? 둘 다 그냥 편견으로 가르쳐줬어. 근데 연교차는 돼. 왜? 같은 위도상에 있는데 누가 더? 춘천이 더 내륙에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춘천이 더 연교차가 클 거고 여기에서 연교차가 요거하고 요거 중에 얘가 지금 크다고 되어 있으니까 A가 춘천이가 되어야겠지. 그래서 가가 A로 가야 된다. 이런 거죠. 두 개는 연강수 비교하셨다. 내가 그런 AI 같은 친구들 말리진 않겠어요. 그러나 연강수가 아니라 연교차로 하시라. 이게 합리적인 접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절반 했는데요. 절반 했는데 칠판 한 번만 정리하고 와서 11번부터 뒤쪽 문제들 또 해주도록 할게. 자, 칠판 정리하고 왔다 얘들아. 11번으로 갈게. 11번 딱 보는 순간 막 진짜 장난 아니었지. 깜짝 놀랐지. 너무 많이 찍혀 있어가지고 연습해야 된다고. 지역지리가 대세가 됐으니까. 자, A는 많이 나오던 고향이고요. B는 성남이고요. C는 많이는 안 나왔는데 수원입니다. 수원. C 긴가민가 한 학생 있었을 수도 있고 난 당연히 알았는데 뭐 이랬을 수도 있고 개인 사정이고요. 그거는 A, B는 기본입니다. D 왼쪽 아래 끝 원주고요. E 충북의 가운데 충주고요. F 세종의 오른쪽 대전과도 닿아 있는 청주고요. G 충남의 오른쪽 위에 끝 천안이고요. 그 다음 H 맨 왼쪽 태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진짜 어려운 건 선지들에서 한두 개씩은 맞고 하나씩은 틀리기도 하고 두 개씩 틀리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모두가 틀린 선지가 아니라 일부가 맞고 일부는 틀리는 이런 디테일을 요구하는 선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
일기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기 신도시를 모두 다 외우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까운 지역, 서울에서 붙어있는 지역 이런 지역이어야 되는데 수원 같은 경우 시가 들어가 있는 수원 같은 경우는 아니죠. 수원은 이기 신도시입니다. 수원이나 용인 쪽은 이기 신도시로 봐야 됩니다. 수원, 용인 쪽은 성남 고향은 일기가 맞고 성남의 경우는 이기도 가지고 있어. 요거는 조금 어렵지만 중요한 선지고 그 다음에 CD는 가장 큰 도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C, 그 다음에 D, C 수원 맞고요. D 원주, 강원도 1등 맞아요. 그런데 E는 충주고 충주는 많이 쭈그라들었고 청주가 오히려 더 큽니다. 충북에서는. 그래서 이건 2에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다음 지방행정이 되는 도청이 위치해 있다. C 수원에 있습니다. F 청주에 충북도청이 있습니다. 근데 G 천안에는 없습니다. 홍성 예산이라고 하는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수도권 전철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도권 전철은 원주에 없고 강원도에는 춘천에 있고요. 그리고 천안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2가 되는 충주까지도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두 개가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정답은 5번밖에 없죠. 기업도시로 선생님이 많이 나오는 데가 누구라고 했어? 원주, 충주가 많이 나온 데랬지. 여기에서는 뭐 많이까지는 아니어도 태양까지 하나가 플러스가 돼 있는 겁니다. 절대 변별력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위치 외우라고 했던 것만 외워줬으면 다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 이미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얘들아 3시간짜리 특강에서 앞에다가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놨었어. 여러 지역에 동시에 나타나는 것들을. 근데 뭐 어찌됐건 너희가 그 파이널 교재는 사볼 수 없는 거니까 파이널은 항상 그때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공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니 하고 믿어주세요. 믿어주시고 저는 또 그 믿음에 부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12번 문제. 기후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좋은 문제입니다. 특성적인 것들, 낼만한 것들 냈어요. 기억 어려운 겁니다. 기온 역전이 잘 발생하는 조건과 관련한 거. 일교차가 크고 날씨 맑고 바람 별로 없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맞고요. 니은은 기온 역전이 발생하면 밑에가 차가우니까 안개가 낍니다. 요거는 오늘 아침에 내가 6살짜리 딸한테도 설명했어. 아침에 쭉 했는데 설이 껴있길래 채원아 이거 뭐야? 눈 내렸네? 그랬더니 일부러. 그랬더니 아닌데 얼은 건데 그러는 거야. 저거 설이라고 해.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저거 너희 유치원 산에 있거든?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산에 있거든요? 산에 있는데 산에 구름 끼지 안개랑 그랬더니 그런 거야. 그거 얼면 저렇게 돼. 그랬더니 이해하더라고. 니들 이거 이해 못하면 6살보다 못한 거야. 기온 역전. 산에 있었던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서 밑에 깔려서 밑에가 차가우니까 여기에 안개가 끼고 그게 더 얼어버리면 설이가 되는 거야. 관련이 있습니다. 딸바보 아닙니다. 관련이 있으니까 말해주는 거죠. 자, 항상 애들이 딸바보라고 그래. 현장에선 더. 온라인에서는 내가 이 정도로 자제하지만 현장에서는 막 끄떡하면 딸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딸바보래. 근데 딸바보가 낫지. 용기쌤이나 이런 사람은 아들밖에 없으니까 자식 얘기할 것도 없잖아. 막 봐봐요. 좀 이상하고 애들이 막. 근데 딸이니까 귀엽지. 너희들 이렇게 귀여운 사례 들을 수 있는 걸 행복하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내가 항상 말하지만 딸바보니까 낫지 내가 그냥 바보면 안 되잖아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은요 도시하고 농촌을 비교하는 건데요. 습도와 관련해서는 농촌이 더 습도가 높습니다. 도시는 비는 많이 내리는데 아스팔트라서 땅이 촉촉하지 않고 다 사라져 버렸어. 이미 흘러가 버리고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없어. 습기를 줄 수 있는 게. 그래서 도시가 더 건조합니다. 그리고 도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바람이 잘 통하게도 해주고 건물 위쪽에 녹지도 만들어주고 그런 노력 필요하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13번 문제도 이슈가 있었어요. 막 이게 피해 액이다, 피해 복급이다, EBS에 다른 것들이 막 나오니까 애들이 머리 아파했죠. 근데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뭐? 달라진 통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출제 의도를 자료와 선지를 통해서 가야 되고 달라진 것만으로 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힌트가 존재해요. 이것도 그러니까 자연재해에 바뀐 것들 막 쫄고 들어갔을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허탈하게 그냥 월별로 보고 풀면 되는 걸로 나오는 거지. 딱 보면 가가 제일 겨울에 많으니까 이거 누가 봐도 대설. 눈. 그 다음에 호우와 태풍은 선후 관계로 보는 거잖아. 나가 먼저네. 그러니까 얘가 호우, 이 녀석이 태풍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1번 선지. 장마전선 밑줄 치고 이거 호우와 관련한 거. 2번 선지 시베리아 기단 추위와 관련된 거니까 대설과 관련된 거. 3번 선지 오른쪽이 위험하다 태풍 위험 반원 오른쪽이 그것과 관련한 거.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야 어떻게 대설이 호우보다 강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냐. 우리나라 그렇게 눈의 왕국이냐. 말도 안 되지 이거. 그 다음에 5번 선지
터도둠집은 눈이 많은 데서 하고 우대기는 비가 많은 지역에서 한다. 이건 뭐 말인지 똥인지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변별력은 별로 없었는데 명심하셔야 되는 건 이거는 그냥 결과를 받는 시험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공부를 계속 말했지만 하고 있는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 저는 이 해설 강의를 하고 있는 건데 선배들이 겪었던 과정 불안함을 여러분 똑같이 겪을 거예요. 제가 계속 지금 몇 차례 바뀐 통계가 있었지 이건 바뀐 거지 그러나 그런 것을 문제 푸는 것과 큰 연관이 없지 라는 말을 해주는데 지금 들었던 그 당연시되고 선생님이 왜 하는지 모르겠는 그 얘기들을 귀담아 들어두시고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이후에 분명 압박을 받을 거예요. 바뀐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근데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런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바뀌었으면 그건 선생님이 충분히 언급해 준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은 해주되 선생님이 문제 풀 때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고 하면 안 받으면 돼 진짜로. 혼자 괜히 세상의 모든 고민 다 갖고 갈 필요 없어. 자, 14번 지형과 관련한 것, 전 뭐 이것도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봐요. 왼쪽 가미비고 오른쪽은 자유고 A, 뭐 B, C, D 해설지에서 묻는 거 보면 되는데 좀 정답은 전혀 지장이 없는데 기억선지 범람원 밑줄 치고 A가 단구다 뭐다가 아니라 범람원은 자유공유에서 많이 얘기하지 가미비에서 많이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거예요. 근데 저는 니은선지가 좀 그래요. 니은선지가 솔직히 니은선지가 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니은선지 제가 이제 그 출제자가 쓴 해설지는 아니지만 니은선지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후빙기 때 유량이 많아지면서 하천에 물이 많아지면서 하천에 의해서 퇴적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공식적인 해설지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솔직히 공부 기본만 한 사람들은 어려워. 왜? 퇴적작용은 상류보다 하류에 활발하지 상류에서 별로 언급을 안 하거든. 응? 어려운 거야. 그걸 못 느꼈으면 너희들 진짜 대충 푼 거야, 이 문제. 이 해설지를 보면서 이상함을 느껴야 돼. 근데 일단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 이거는 기출에도 많이 얘기를 했던 거야. 어디까지? 상류에도 하천의 퇴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는. 근데 지금까지의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무조건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이런 식의 선지를 낼 적에는 이 지역의 토지 이용교가 이런 습지 표시가 있을 때 그 습지 표시를 하천 옆에서 봤을 때 설령 그게 상류의 가믹공유 주변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은 물에 잠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이 기호가 없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덜렁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상류는 침식, 하류는 퇴적이라고 일단은 초보적으로 생각했던 친구들한테 너무나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선생님 어찌됐건 수능 문제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한 단계만 더 들어갈게. 한 단계만 더 들어가면 이거는 어찌됐건 올해 계속 지형에 대한 문제들이 6월은 진짜 잘못된 얘기도 있었고 9월도 뭔가 좀 깨름직했는데 수능조차도 그래버리니까 내가 이 말은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봐봐. 우리가 빙기 후빙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상류 하류를 빙기와 후빙기 때 내용을 정리를 했었단 말이야. 빙기와 후빙기 때 상류와 하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빙기 때 하류 지역이 중요하다 했었지. 해수면이 내려가면서 침식이라고 했어. 그리고 상류 지역은 그 반대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퇴적이라 했지. 그리고 후빙기 때는 반대가 되면서 상류 지역이 침식이고 여기가 퇴적이 된다 했어. 그리고 선생님은 분명 누가 중요하다라고 했냐면 잘 안 나올 거지만 나오면 이 부분이 중요할 거고 우리는 보통 특히 그 중에서도 후빙기 하류에 해당하는 퇴적 지형들을 범람원이다, 삼각주다, 석호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빙기다 후빙기다 물으면 후빙기라고 하면 답은 거의 다 맞을 거라고 했어. 근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도 이 문제는 뭐 문제될 게 특별히 없어. 근데 내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봐봐. 진짜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저거 상류잖아. 해설지에서 퇴적작용으로 일어났다며. 그럼 그거 빙기야.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건 그거 빙기야.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고. 이건 내가 지형학을 전공했으니까 빙기 지형이 아니라는 거 알아. 아는데
여기서처럼 빈기 거야, 후빈기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 수준에서는 이거 빈기라고 왜 안 나와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해설지에서 써놓은 것처럼 이 얘기하고 싶었으면 이거 차라리 지금까지 냈던 것처럼 토지 이용 기호로 그런 걸 써주셨어야죠. 그게 없어요. 이 부분에. 제 시험지만 그런 건가요? 없어요. 이거 점 표시만 있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내왔던 방식도 아닌데다가 아이들이 교과서적인 수준에서 공부했던 것에 의해서도 아이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답10이 걸릴 리도 없어요. 이거는 걸 수도 없고. 그러나 조금 더 아이들 수준에서 배운 지형학적인 지식으로, 지형학적, 애들이 무슨 꼬마 지형학자입니까? 애들이 배운 교과서적인 지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아니면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그게 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전에 들어갔던 교수님이나 그 전에 들어갔던 출제자들이 그렇게 낼 때는 낸 이유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것으로 풀리는 것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소거법으로 풀렸으니까 됐지? 이게 아니고. 왜냐면 이 문제는 수험생들을 평가할 때는 지장은 없지만 내년에 애들은 이거 보고 푸는데 이거 니은선지 나 질문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이거. 그러니까 계속 기출이라는 건 그 다음에 문제 출제 방향에도 영향을 끼쳐요. 근데 너무 올해는 6월, 9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지형 파트에서 덜컥거리는 문항들이 오답10일 걸 수는 없어요. 걸린다고 그분들이 뭐 더 저보다 많이 논문도 쓰셨는데 걸리겠습니까?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명쾌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눈높이에서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14번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오답 아닙니다. 그러나 아쉬움은 있다. 정답 고르는 거는 나머지 걸로도 충분히 된다. 지금까지 냈던 방식으로 내주지. 15번으로 가죠. 내기가 너무 세지 않지? 나는 세게 하고 싶어도 세게 못해. 세게 했다고 큰일 났다 그러는데 남들 뭐 너 뭔 얘기한 거야? 막 이래. 세지는 않은데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도 알아들었으면 좋겠고 출제하는 분들도 좀 더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고 우리 애기들 꼬마 지형학자 아니니까. 나 지형학 전공했고 애들 데리고 답사 다니고 싶은 게 내 꿈이야. 근데 그건 나가서 할 일이지. 나가서 할 일이지. 자, 15번 문제. 15번 문제 보고도 저 약간 시급했어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9월 달에도 나왔던 거고 제가 3시간 특강에서도 연습을 했어요. 세종이나 이런데. 근데 약간 그 유형이 바뀌었는데 이거 세종이고요. 이거 천안이고 이거는 예측, 아산입니다. 예측 가능한 겁니다. 얘네들은 예측 가능한 거예요. 선생님은 3시간 특강에서 그래서 세종, 아산에다 대전까지 했고 나머지 하나는 농촌 누가 나와도 될 거야 그랬는데 왜 이 문제 보고 약간 당황했냐면 농촌을 2개를 찍어줘 버린 거야. 와, 센 놈이네. 하나가 홍성이고 하나가 청양, 꽃으로 유명한 청양인데 농촌을 2개를 찍어줘 버린 거야. 그게 좀 어렵더라고. 세종은 전국에서 유소년 1등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아산은 인구 유입이 많은 데니까 천안과 더불어서 아산 맞지? 찍힌 위치 한번 보자. 아산 맞네. 유입이 많은 데니까 유소년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가 다 되는 거야. 그럼 가하고 나가 남는 거야. 가하고 나가 이쪽으로 갈 거라고. 이쪽으로. 여기에서 아마도 출제 의도는 이거 같아요. 청양은 진짜 시골 오브 시골이고 고추 뭐 이런 거밖에 떠오르는 게 없지만 홍성 같은 경우는 도청이 만들어졌고 그러면 젊은 공무원들도 좀 들어오고 인구 유입이 나름 있을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청양보다는 덜 농촌스럽다. 그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나가 되고 여기가 가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당황했어요. 하기는. 그리고 요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요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1번 선지. 가는 나보다 총인구가 많다. 이 곧바로 그냥 나와버리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지금. 그리고 솔직히 1번 선지는 홍성하고 우리가 청양까지 인구 규모를 어떻게 외웁니까? 충청권의 상위권 3개까지는 내가 기억하라고 했어요. 특강 때, 3시간 특강 때. 근데 이건 좀 심하죠. 근데 제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1번 선지에 보면 가가 총인구가 많다라는데 야, 노년부양비가 더 높은 시골 오브 시골이 총인구가 더 많다 말이 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노인이 많을 때 총인구는 오히려 적을 거야. 농촌이니까. 그렇게 의심하는 게 맞지.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가가 노인이 많은데 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많다? 마찬가지로 말이 안 돼요. 1번하고 2번은 그런 식으로 가주는 게 좋아요. 인구가 적은 지역일 거야. 노인이 많으면 뭐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나는 나보다 청장년 인구 비율이 높을 거다. 이거는 자료로 되는 건데 3번 선지에 청장년을 갑자기 물은 건 청장년의 비율은 총 부양비와 반비례한다는 걸로 우리가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선생님 총 부양비 없는데요. 옳거니 X축과 Y축에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가 있고 그것을 더해주게 되면 그게
총 부양비가 되니까 충분히 이건 자료로 추론 가능합니다. 정답은 몇 번? 4번. 다가 누구야? 아산. 제조업이 발달한 데다가 그렇죠. 인구가 가나 이렇게 됐는데 뭐 이 지역 중에 연결을 못했다 손치더라도 노인이 많은 농촌보다는 인구가 많을 테니까 외국인 근로자 자체는 그 외국인과 관련한 건 국제결혼 비율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다 도시가 많은 거랬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산이 더 많겠지. 따라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고 이게 좀 난이도를 많이 높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3시간 특강에서 여기 천안하고 여기는 마찬가지나 다름없으니까 얘기했고 여기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까지는 그냥 농촌 나오면 해. 그런데 농촌이 2개 나올 줄 몰랐다. 근데 여기서 도청이 있는 지역으로 냈다. 라는 특수성을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15번 살펴봤고요. 16번 안 할게. 한지와 세지에 이번에 너무나 착한 GIS 문제가 그냥 들어갔어. 교수님들은 자료 만드느라고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어려운 자료도 아니지만 푸는 우리는 그냥 OX로 지우면서 푸시면 돼요. 이건 뭐 특별한 지식이 없습니다. 17번 문제. 9월 달에는 통계자료와 관련된 문제가 극히 지양됐거든요. 근데 수능 때는 저도 3시간 특강에서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거 정리하자 하고 해드렸는데 그것들이 다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에 자원 나왔고 지금 여기 농업 있고 그리고 앞에 또 공업이 있었고 광제공업이나 이런 거 다 나올 만한 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조금 난이도가 높지 않았던 건 작물들을 써줬죠. 우리는 문제 중독 풀면서 선생님 문제풀이 과정 문제풀이 과정 올해는 이제 슈퍼문이 된대요. 슈퍼문 큰 달마 이렇게 된다는데 이름 진짜 잘 붙여. 최고야 최고. 최고. 우리 컨팀 최고. 근데 거기에서는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이것까지도 미지수로 되어 있는 문제들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경험했던 친구들은 과정을 공부하면서는 졸라 짜증나죠. 막 욕 나오고 포기하고 싶고. 근데 끝까지 완주만 하면 점수는 기출을 이 문제는 너무 쉽게 풀려. 이거 뭐야 씨. 이거 빈칸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막 빈칸 더 뚫어줘 막 이래. 또 그래. 이거 벼잖아. 왼쪽에 있는 지역들 전남 들어가야지. 다 전남이야. 얘는 남쪽 지역. 얘는 전반적으로 서쪽 지역이 높거든. 평야 지역이니까. 채소는 특징을 찾기 어렵다고 했고 남쪽 지역에서 빈대는 여기 경남이야. 그래서 다가 경남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가 경남이 됐고 나가 쌀 쪽에 들어가 있는데 쌀 쪽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이거 색깔이 왜 화면에서 안 보이냐. 경기가 있고 강원이 있고 지금 전남이 있고 경남이 있는 상태에서 어차피 지금 전남하고 경남은 기호를 구했고 경기하고 강원이 남았다면 여기에 쌀의 상위권에 나라고 하는 애가 하나 더 들어갔다면 강원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얘가 경기가 되고 채소에서 배추 때문에 강원이 이렇게 크게 잡혔나? 이렇게 라가 되겠구나. 라.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가가 전남이고요. 나가 경기고요. 다가 경남이고 라가 누가 된다? 강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선지는 뭐 결코 어려운 거 없었고요. 그렇게 가주면 되겠네요. 잘 냈어요, 문제. 잘 냈습니다. 웃기지? 할 말 다 하면서 잘 냈다고. 야, 근데 생각해봐라. 이게 자료도 지리가 많은데다가 선지가 20문제를 내려면 아주 산술적으로 생각했을 때 5개 선지를 구성하려면 100개의 지식이 필요한 거야. 다 100개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정도면 진짜 완벽한 거야. 이 정도면 완벽한 건데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건 하나야. 지역 문제가 올해 계속 덜커덕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건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걸 6월, 9월 수능 때 계속 지속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들 수준에서 풀 수 있는 걸로 주자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 18번 문제 도시와 관련한 문제인데요. 요런 거 선생님이 이제 문제풀이 할 적에 유출과 유입 인구가 각각 이렇게 나오면 기울기 일자리 선을 그어주면 좀 보기 쉽다라고 했는데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해놨다라는 전제 속에 없어도 좋지만 가는 통근 때 순 유출이 일어나죠. 나하고 다는 X축이 더 큰 거니까 순 유입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가 먼저 일할 때 빠져나갔구나. 외곽지역 고르라는 거구나. 먼저 잡혀야 돼요. 그럼 이 문제에서 특징적인 건 맨날 묻던 중구나 그 다음에 공장이 많은 걸로 얘기해줬던 금천구는 많이 봤던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독점 모의고사에 있었던 강서구라고 불리는 지역이 나온 거죠. 이게 강서구라는 지명을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외곽 지역으로 기존에 있었던 도봉이나 노원이나 이런 지역이 많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서 튀어나온 게 특이한 거고 상주 인구가 많으면서 인구가 순 유출이 일어났으니까 통근 때 순 유출이 일어났으니까 얘가 빼박 가가 되고요. 나와 다는 다가 상주 인구가 적고 통근 때 순 유입이 압도적으로 더
그 유입량이 유출보다 큰 순유입량이 인구 규모에 비해 많으니까 다가 이 녀석이 되고 나가 이 녀석이 되겠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 긋는 거부터 하게 되면 이건 좀 수학적인 감성이 풍부한 친구들은 이렇게 그래프 해주면 좋아해요. 근데 그게 아니어도 돼요. 순유입인지 순유출인지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X축과 Y축을 상대 비교를 할 적에는 선을 긋고 보면 쉽다라고 하고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시면 아마 두고두고 다른 문제들을 볼 때도 남들보다 좀 가시적으로 시각적으로 빨리 찾아낼 수 있는 좋은 팁은 될 겁니다. 선지를 좀 할까요? 이 문제는. 자, 1번 가가 외곽지역인데 주간인구 지수가 높다. 말이 안 되지. 주간인구 지수가 높으려면 통근태 순유입이 일어나야지. 말이 안 되고. 2번 나는 나보다 제조업체 수가 많다. 제조업은 금천구. 금천구 얘기한 거야. 정답은 2번. 그러니까 금천 제조업 계속 얘기했지. 그리고 부산에 강서구가 있다고. 이름은 똑같지만 다른 동네. 그게 나온 겁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네요. 19번 문제 해안지역 문제 이렇게도 줄 수 있구나. 좋은 문제 같아요.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기억은 사구가 들어가야죠. 사구의 모래는 니은 사빈에서 날라왔죠. 그리고 디귿은 단구고요. 리을은 단구는 과거 파식대가 융기한 겁니다. 그리고 미음은 그 단구 앞쪽의 절벽은 해식애라고 부릅니다. 정답은 몇 번? 1번. 사구가 바닷가에 모래가 있으니까 물이 다 빠져나가서 물이 없을 것 같지만 지하수가 많다. 근데 그 지하수에 소나무도 자란댔지. 그건 바닷물이 아니다. 말 그대로 지하수, 담수, 민물, 즉 바닷물이 아닌 염분이 없는 물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죠.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네요. 마지막 20번. 20번 문제도 3시간 특강에서 선생님이 최근 자료라고 넣어드렸던 그 자료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연도를 그럼 2018년 자료를 안 외우고 가면 이거 틀리는 거예요? 저 그대로 자료 3시간 특강 자료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거 바뀐 자료를 안 배운 애들은 틀리는 거야? 그거 아니야. 문제 풀 수 있는 팁은 따로 있는 거야. 어떻게 풀어야 되냐? 만약 여기에 도시 이외 지역이 인구가 있었으면 밑에 선제도 있는데 도시화율이라는 걸로 가지고 하면 편해. 도시화율은 수도권이 1등이고 영남권이 2등이고 그 다음에 충청권이고 호남권이 제일 낮거든. 근데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선제에 들어가 있지 이거를 활용할 방법이 없어요. 응? 그럼 이건 뭐냐? 일단 100만 이상이 기본적으로 모두 다는 아니지만 광역시의 기준이 되죠. 물론 광역시가 아닌데 100만 넘는 지역도 있지만. 그럼 여기에서 2개가 많고 2개가 없으니 2개 묶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2개는 충청, 호남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이 앞에 있는 가다 2개는 수도권과 영남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2018년 자료 제가 준 거에 보면 써 있어요. 수도권이 5개라고. 얘가 4개라고. 그럼 얘가 수도권이고 얘가 영남권인데 선생님의 질문. 그거 안 본 애들은 틀려? 그거 안 본 애들은 틀려? 2018년 자료는 안 본 애들 틀려? 그건 아니잖아. 그럼 이 문제 접근하는 방법은 뭐야? 그래. 여기에서 봐봐. 어찌됐건 막대 그래프가 도시의 개수인데 어떤 규모의 도시건 가와 다 중에 누가 압도적으로 많아? 다가 많지. 그럼 다가 인구가 더 많은 지역이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수도권, 얘가 영남권이지. 합리적으로 가야 된다고. 나 이것이 어디서 봤는데 야씨 봤는 대로 푸는 문제가 아니야. 어? 봤는 대로 푸는 문제가 아니야. 그럼 통계청아들이 제일 잘 풀어야 되냐? 이건 무리했는데 미안한데 그런 접근이 아니라고 제발 부탁. 계속 강조하는 거야 지금. 지형에 대한 이야기 하나 강조했고 수험생 풀 수 있게 해달라 교과서로. 기존에 나왔던 것들로. 그 조합으로도 되니까. 2번째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야. 이건 여러분들의 자세. 문제를 풀 적에 이거를 암기의 영역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럼 나하고 다는 어떻게 되냐? 전반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할 적에 상위 몇 개 지역까지는 봐주자라고 했는데 얘는 100만 넘는 거 하나, 얘도 하나인데 그 다음 레벨의 규모의 게 얘가 하나밖에 없고 얘가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전반적으로 도시의 개수들이나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 전체적인 인구가 누가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나와 라 중에 라가 크다. 그래서 라가 충청, 얘가 호남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50에서 100만은 얘보다 얘가 많았지만 그 다음 거는 얘가 더 많은데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 나하고 라는 내가 수험생이었다면 나하고 라는 일단은 모르겠으면 이거는 그냥 가능성을 열어두고 선지로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봤을 것 같아.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 1번 가 100만 이상의 도시들은 모두 광역시다. 영남권에 창원 있었다가 앞에 있었던 창원
아니잖아, 그거. 앞에 몇 번 문제 있었어? 창원 얘기? 그래, 9번 문제 있었잖아. 아니라고. 그러니까 기억은 땡. 소거법으로 간다. 니은. 다가 수도권이라는 거 알면 지역 내 총생산 무조건 1등이지. 인구가 많으니까. 니은 무조건 맞는 거. 디귿. 다는 라보다 도시거주 인구 비율이 높을 거다. 다가 수도권이라는 것만 알면 자료를 활용은 못했지만 수도권이 도시화율이 1등이랬잖아. 이건 무조건 맞는 거지. 그러니까 니은 디귿 무조건 많으니까 정답은 3번으로 끝났네. 뭐 기억 디귿만 가하고 다만 판단하면 나머지 거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요렇게까지 해서 선생님이 수문항 전문항 해설을 끝냈어요. 선생님이 육구는 항상 전문항하고 그 이외의 시험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요 문항을 해요. 근데 이 수능은 좀 독특해요. 이걸 누가 끝난 수험생이 보고 있겠습니까? 하려는 사람들이 보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경향을 읽고 공부에 대한 방향, 단순 문제풀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런 지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두 가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경향대로 나왔고 바뀐 교과서 이슈는 없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로 디테일에 들어갔을 때 통계제로 바뀐 거에 대한 일일비할 필요 없다. 전반적으로 소거법으로 풀 수 있게끔 충분히 출제자들이 준다. 너무 문제 완성도 좋다.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 거라고 믿고 가자. 다만 지형단원에 대한 건 조금 더 소거법으로 풀어. 근데 이건 뭐 안 들리겠지만 출제자들이 조금 더 배려해 줬으면 좋겠어. 우리 제자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모르겠는 거 디테일한 건 게시판에 와서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